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 속으로 곧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세네카족의 역사와 그들의 엄청난 우주론적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박물관에나 있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들은 그들이 이 세상과 우주 전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거대한, 말 그대로 하나의 창문과도 같거든요. 자, 다들 마음의 준비 되셨죠? 이 매혹적인 여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세네카족은 대체 누구인가? 두 번째, 그들의 역사와 이로코이 연맹. 세 번째는 단순한 유령 이야기 그 이상의 진실. 네 번째로 첫 번째 세계의 신들을 만나보고요. 마지막으로 위대한 대변형까지 쫙 훑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세네카족,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세네카라는 이름은 본래 돌이 있는 곳 또는 위대한 산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그들이 이로코이 연맹에서 거대한 검은 문, 즉 이 연맹의 서쪽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뉴욕 중도에서 연맹의 국경을 그야말로 빈틈없이 막아내는 맹렬한 수호자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평범한 부족이 아니라 전체 방어선의 절대적인 핵심이자 엄청난 역사적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던 거죠. 자,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렌다라는 개념을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렌다가 뭐냐고요? 신성한 존재들이 물리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만들고 통제할 때 쓰는 근본적인 마법의 힘,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세네카족의 눈으로 본 세상은 이 오렌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로 굴러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들의 강인한 힘이 어떻게 복잡한 정치 구조와 얽혀서 그토록 위협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로코이 연맹의 연방회의를 보면 9개의 시족이 가진 대표권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불평등했습니다. 도요새 시족은 3명, 거북이 시족은 2명이나 대표를 냈는데 비버나 사슴, 외가리 같은 시족은 대표가 단 1명도 없었어요. 0명이라니 믿어지시나요? 이건 세네카족의 권력 구조가 단순히 우리 모두 평등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그들만의 엄청나게 철저하고 정교한 정치적 계산과 역학관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의 역사적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1634년 휴론족과의 위태로운 휴전부터 1640년대의 그 끔찍했던 전투들, 그리고 1779년 설리번의 잔혹한 보복까지 그야말로 격동의 연속이었죠. 이 시기 내내 그들은 프랑스, 휴론족, 그리고 강력한 영국 세력에 맞서면서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정말 치열한 전쟁과 외교의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00인데요. 1687년 프랑스의 마르키 드농빌이 공격해왔을 때 세네카족은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1200명에 달하는 프랑스와 식민지 연합군의 거대한 병력에 맞서 싸운 세네카족 전사가 고작 600명에서 800명 남짓이었습니다. 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기습을 감행해서 그 대군을 멋지게 격퇴해냈거든요. 그들의 전술과 불굴의 의지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대단했는지 증명하는 진짜 짜릿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유령 이야기, 그 이상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보죠. 옛날 유럽인들은 세네카족의 신화들을 듣고는 그냥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유령이나 뱀, 아니면 불경스러운 식물신이 나오는 흔해 빠진 미신적인 옛날 이야기 정도로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원주민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건 종교, 철학, 그리고 사회 조직을 하나로 완벽하게 묶어낸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원주민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유럽인들의 얄팍한 시각과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품고 있는 심오한 우주적 역사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대비되는지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네 번째 섹션, 첫 번째 세계의 신들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잠시 숨을 좀 고르고 인류가 존재하기도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 신화의 묵직한 영적 세계로 한번 푹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족학자 제레미야 커틴의 기록을 보면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화의 초기 영웅들은 사실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류 이전의 존재,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초인적이고 신성한 존재들이었죠. 이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조화롭게 잘 살다가 알 수 없는 내부의 어떤 균열과 움직임 때문에 마침내 어마어마한 우주적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네카족이 말하는 혼돈과 창조의 고통, 그 경이로운 창조 신화의 시작점인 거죠. 이 최초의 사람들이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였냐고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멀리서도 친구나 적의 접근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심지어 다른 이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꿰뚫어 보았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지 않나요? 이런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오랜다라는 에너지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려서 미친 듯이 충돌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투쟁 속에서 우리가 아는 현실 세계의 근본적인 뼈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위대한 대변형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전투가 서서히 끝을 맺으면서 세상은 정말 숨 멎을 듯한 극적인 변형을 겪게 되는데요. 세네카 철학의 핵심을 찌르는 기가 막힌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짐승, 새, 물고기, 파충류 중 타락한 신성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와, 정말 엄청난 관점 아닌가요? 창조 신화가 도달하는 아주 시적이면서도 경외감 넘치는 철학적 결론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전쟁에서 져서 형태를 바꾼 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 신성한 존재들은 치열한 전투 끝에 식물, 동물, 심지어 비나 바람 같은 자연의 힘으로 형태를 바꿨습니다. 대박인 건 원주민들이 매일 주식으로 먹던 옥수수마저도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굶주림에서 구하려고 전쟁 중에 스스로를 희생해서 모습을 바꾼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세네카족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명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은 그 자체로 신성하다. 이걸 깊이 연구한 커티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이 인류 지성의 가장 초창기 집단적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대한 바다의 강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방대한 신화체계는 그냥 버려진 구전동화가 절대 아닙니다. 초기 인류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해주는 너무나도 귀중한 역사적 단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밖을 나가서 주변의 자연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타락한 신성들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무심코 지나치는 길가의 나무 한 그루? 오늘 밥상에 올라온 채소 하나가 어쩌면 고대의 치열한 우주전쟁을 거쳐 우리 곁으로 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이야기에서 꼭 챙겨가셔야 할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당연하게만 여겼던 우리 주변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평범한 일상 속에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고대의 마법에 한번 경이로움을 느껴보는 것. 오늘 이 탐구를 통해 여러분의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